39살, 내 인생에서 친구란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학창시절, 나는 누구보다 친구의 진심이었다. 고향에서 함께 뛰놀던 그 시절, 작은 동네에 살던 우리는 매일같이 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비 오는 날엔 교실에서 장난을 쳤다. 특히 15년지기 고향 친구 2명, 그들은 내 인생에서 형제 같았다. 성적표를 받아들고 서로를 위로했던 순간, 입시에 지치면 밤새 삼겹살 구워 먹으며 나중에 우리 성공하면 꼭 서로 돕자 약속했던 사이. 군대 갔다 오고 각자 다른 길로 진학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우리는 늘 연락되는 사이로 남았다. 어른이 되어 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잘 돼가던 순간 친구들은 내 곁에 있어줬다. 축하도 조언도 어쩔 땐 농담처럼 야, 잘 되면 한턱 쏴. 웃으며 얘기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돈의 무게가 점점 우리 관계를 바꿔놓았다. 내가 조금 여유로워지자 1명, 2명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야, 이번에 사업하다가 돈 좀 꼬였어. 한 2천만 원만 급히 좀. 고민 끝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계좌번호를 물었다. 이 친구라면 내가 진짜 힘들 때도 언제든 달려와 줄 거야. 그게 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는 여러 번 도움이 필요했다. 이른바 사업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이다.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었다. 그 친구는 늘 내 곁에서 고생했던 사람.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형, 나도 도와줄게. 너 힘들 때 내가 꼭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을 수없이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 친구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돈을 빌려줬다. 2천만 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였다. 처음에는 약속한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한 내에 갚을게. 그렇게 말하고 받았던 그 친구의 말은 내 마음을 다 잡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자꾸만 연락을 피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싶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연락이 없었고 결국 3개월이 지나서야 그 친구의 연락이 왔다. 형, 조금만 더 시간을 줄 수 있어?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내일 꼭 갚을게. 하지만 결국 그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간은 지나갔고 결국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너무도 쉽게 믿었던 그 친구는 결국 나를 배신했다. 몇 번의 전화와 메시지, 그리고 만날 때마다 떠나가는 말들.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 말들은 나를 점점 더 피로하게 만들었고 그 친구는 점점 더 연락을 피했다. 결국 나는 그 친구에게서 받은 연락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락할 수 없었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내게 그 친구가 남긴 건 믿을 수 없다는 아픔뿐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친구와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그 친구가 그 돈을 먹튀해버린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연락을 끊은 뒤에도 내 마음속에서 이 친구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렇게 믿었을까? 자책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첫 번째 배신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고향 친구가 연락해왔다. 이 친구는 내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녔고 나의 비밀, 꿈, 슬픔,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이였다. 나는 설마 싶었다. 첫 번째 친구한테 당한 뒤로 내가 너무 경계하는 건 아닐까? 이 친구는 다를 거라 생각했다. 어느 날, 야, 나 진짜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너밖에 없다. 가족한테도 말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오랜 세월의 정,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나눠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에
다시 2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번엔 진짜 형제 이상인 친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을 설득했다. 돈을 건넨 뒤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연락이 잘 됐다. 고마워. 진짜 너밖에 없다.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꼭 갚을 수 있어. 나는 한동안 마음이 편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하지만 그 믿음도 곧 산산이 깨졌다. 3개월쯤 지났을까? 연락이 뜸해지더니 답장도 전화도 하루 이틀씩 끊기기 시작했다.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친구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미안하다. 내가 진짜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됐다. 그 후 갑자기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매일 핸드폰만 붙잡고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며칠, 몇 주, 몇 달. 결국 그 친구도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2천만 원, 나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로 믿고 기대고 싶었던 어릴 적 형제 같은 친구마저 이렇게 내 곁을 떠나갔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어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건가? 속이 텅 빈 것 같았다. 2번의 먹튀, 2번의 절망. 나는 점점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2번째 상처로 나는 한동안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누구도 쉽게 믿지 말자. 스스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다. 외로워질수록 그래도 내 옆엔 친구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남았다. 사업이 더 힘들어지던 어느 날 평소 연락이 뜸했던 또 다른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야, 오랜만이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별다른 의심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 오랜만에 통화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 친구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돈 이야기를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한 번만 2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을까? 금액이 크지 않았기에 이번엔 거절하지 못했다. 나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돈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달에 바로 줄게. 내가 내 상황 아니까 절대 못 갚을 일 없다. 했던 그 말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또 한 번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번엔 애초에 빌려줄 때부터 어딘가 불안했기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도 막상 연락이 또다시 두절되고 내가 보내는 메시지는 읽씹 또는 무응답으로 남을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인간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작아졌다. 나는 이 3번째 일을 겪으면서 친구라는 단어가 나에겐 이제 허울 좋은 말이구나. 그저 서로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허무함만 남았다. 이렇게 3번 나는 내 손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조금씩 지워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걸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진짜 마음을 내보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핸드폰 연락처에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지웠다. 친구라는 단어가 이제는 상처처럼 남아 내 삶의 한 귀퉁이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연락처에서 차례로 이름을 지운 그날 이후 휴대폰이 울릴 일도 거의 없었다. 예전엔 술 한잔 하자고 연락 오던 친구들, 명절마다 잘 지내냐며 가볍게 안부를 묻던 그 목소리들이 이젠 아득하게 느껴졌다. 혼자 사업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 더 짙게 밀려온다. 매출이 좋을 때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었고 고비가 찾아올 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이제는 없었다. 사무실에서 거래처와 미팅을 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만 그 누구와도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내가 먼저 벽을 세운 탓도 있다. 누가 내게 다가와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믿었다가 또 상처받진 않을까? 경계심이 앞섰다. 몇 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가까워질 때마다 돈 이야기 혹은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꺼내는 이들이 있었다. 그럴 때면 예전과는 달리 내가 먼저 선을 그었다. 이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주지 말자. 그렇게 내 인간관계의 반경은 점점 더 좁아졌다. 가끔 SNS에서 예전 친구들이 올리는 사진을 볼 때 문득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다들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밤중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친구란 정말 필요한 존재였을까? 믿음이란 건 결국 내 착각에 불과한 건 아닐까? 외로움, 불신, 그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친구를 잃고 난 뒤 내 일상은 더 조용해졌다. 이젠 연락이 오는 사람도 내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사업은 계속 굴러갔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고객 문의, 거래처 연락만 빠르게 처리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모두 일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누군가 내게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도 나는 늘 그냥 일만 하죠. 짧게 대답했다. 가끔 가게에 오래된 단골 손님이 찾아와 예전엔 여기 친구분들이랑 자주 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혼자네요? 라고 말할 때면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언젠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마음이 다쳐갔다. 누군가 다가오면 의심부터 들었다. 이 사람도 언젠가 나한테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어차피 다 떠날 사람일 뿐일 텐데. 내가 먼저 벽을 세우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숨겼다. 예전엔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먼저 도와주고 싶었고 술 한잔하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이 그리웠다. 이젠 그런 관계가 두렵고 피곤했다. 사람을 믿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사라졌지만 대신 세상과의 거리도 더 멀어졌다. 어쩌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아도 마음 한구석에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혼자가 될 텐데 하는 허무함만 남았다. 혼자 있는 시간, 예전에는 외로웠지만 이젠 그저 익숙해졌다. 가끔 TV에서 친구란 평생의 재산이다. 진짜 친구는 힘들 때 곁에 남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싸해졌다. 진짜 그런 친구가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건 아닐까?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에는 업무 연락 외엔 아무 알림도 없었다. 예전엔 이 고요함이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졌는데 이젠 그저 무뎌진 일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밤 불 꺼진 방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경계하게 됐을까? 내가 진짜 바라는 인간관계는 뭘까? 생각해보니 나 역시 누군가와 웃으며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내가 먼저 힘들다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조롱하거나 떠나지 않는 그런 단단한 관계를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었다. 돈 때문이 아닌,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 오롯이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 혹은 동료를 나도 부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한 번 마음 한켠에서는 세상에 그런 관계가 정말 존재할까?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의심도 피어올랐다. 내가 겪었던 배신, 떼인 돈, 끊어진 인연들. 이 모든 게 나를 차갑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조금은 신기했다. 한밤중 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나도 언젠가는 진짜 친구 한 명쯤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내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됐다. 서로 기대지 않아도 편하게 함께 있고 무언가를 빌려주지 않아도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 사이. 나도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인생에 한 번쯤은 되고 싶다. 그 밤 혼자 중얼거리던 내 목소리에는 냉소와 후회, 그리고 아주 작게 희망이 섞여 있었다. 3번의 배신, 텅 빈 연락처, 마음속에서 지워진 이름들. 나는 여전히 누구를 쉽게 믿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 앞에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그렇게 벽을 세우고 혼자만의 세상에 틀어박혀 있으니 내 마음도 조금씩 시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용기로 내 일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로 했다. 사업 미팅이 끝난 뒤 상대방이 농담을 건네면 예전처럼 무심하게 넘기지 않고 가볍게 웃어주었다. 가게 단골 손님이 힘들다고 털어놓을 땐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 마음을 살짝 내보이기도 했다. SNS에 혼자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리며 예전 친구들이 떠오를 때면 잘 지내니?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다. 여전히 경계하고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나는 다시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답해보기로 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다가와도 무조건 마음을 다 내주지 않는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경계,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려 한다. 돈, 이해관계, 얕은 호의로만 엮인 인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한 번쯤 내 몫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아직은 서툴고 불안하고 여전히 외로운 밤도 많겠지만 이제 나는 더는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지 않으려 한다. 어쩌면 진짜 내 곁에 남을 인연은 지금 어디선가 나처럼 조용히 상처를 견디며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조금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내 곁을 스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한다. 세상에 완벽한 친구는 없지만 내 몫의 인연은 내가 직접 천천히 만들어가 보자. 그렇게 나는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넘긴다.